자, 아무튼 88번부터 보겠습니다. 88번. 중학교 때도 종종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예요. 알겠어요? 근데 딱 봐도 어떤 공식을 활용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 합차 공식을 활용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여기가 뭐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런 게 곱해져서 이론꼴로 바뀔 거기 때문에 계속 연쇄적으로 바뀌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뭔가 봐봐. 우리가 익숙하다니까 이게 충분히 익숙한데 뭔가 어색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수학에서는 그게 안 보이면 만들어주기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2 빼기 1이 있으면 좋잖아. 만들어봐. 근데 이제 걱정이 되지. 이거 내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나? 이제 그거 고민해봐야죠, 이제. 고민해봐야죠. 사실 만들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값이 얼마예요? 1이거든. 1은 곱해지나 곱해지지 않으나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크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 2의 제곱 빼기 1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얼마가 돼요? 그러면 2의 4승 빼기 1이 되고 이렇게 해서 2의 8승 빼기 1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얼마가 돼요? 2의 16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1이 없어지니까 답은 2의 16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개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았거든.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또 이제 아마 3 더하기 1, 3의 제곱 더하기 1, 3의 4승 더하기 1 이런 게 쭉 있을 거야.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그러면 얘들이 뭐가 있으면 좋겠어? 3 빼기 1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잖아. 그래서 3 빼기 1 했는데 아까는 뭔가 다르지? 내 마음대로 이걸 해도 되나?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왜? 얘는 실제로는 값이 얼마죠? 2야. 2 곱하면 식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2로 나눠주면 되죠.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지? 어려운 스킬들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2 해주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에서 연상을 해서 만들어가는 게 수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알겠죠? 내가 많이 봐왔던 것들을 써먹는 게 수학이라고. 알겠죠? 그 중에 좀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메꿔 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해결된 걸로 보고 99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봐봐. A의 4승. 선생님 이건 공식에서 안 배웠어요. 저는 포기할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A의 5승 더하기 B의 5승 처리해 준 거 기억나죠? 비슷해요. 그러면 A의 4승 더하기 B의 4승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뭐 A의 3제곱이랑 A의 1제곱을 곱할 수도 있고 A의 제곱이랑 A의 제곱을 곱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연상을 해야죠. 그때 만들었던 거 좀 연상해보면 그러면 얘를 일단 만들어 본다고. 어떻게 만들어 보냐면 우리가 익숙한 것들 중에 이거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제가 나오긴 하잖아. 그지? 그리고 요건 우리가 많이 해결을 해봤다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뭔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는 하면 일단 A의 4제곱, B의 4제곱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2A제곱, B제곱.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요거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이거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할 수 있죠? 이것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A 더하기 B랑,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구할 수 있다고. 그쵸? 그러면 마지막에 얘만 남고, 이제 구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겠죠? 흐름 알겠어요? 계산 안 해줘도 될까요? 자, 정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일단 선생님 이걸 전개한 게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가 안 가. 여기까지는 알겠지?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해서 4승, 이렇게 해서 4승, A제곱, B제곱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거냐면 선생님 더 이쁘게 싹 적어주면 이 부분이 여기다 적자. 이 부분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이기 때문에 A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그지? 25 빼기 6에서 얼마예요? 19라고 계산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19에서 이 값이 19의 제곱이 되고 A 4승 더하기 B의 4승이 되고
여기 AB의 곱식도 3이니까 여기는 2의 AB의 제곱 이런 거죠. 이렇게. 근데 AB가 3이니까 9 해서 18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럼 이걸 구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야. 구할 수 있죠. 이항시켜서 이렇게. 그리고 19의 제곱 나오네. 내가 그때 외우라고 했죠. 눈은 막 다 피하네 이렇게. 눈 피하지 마. 19의 제곱 외우라고 했어요. 얼마예요? 361 이렇게 되죠. 360. 혹시 그 여담인데 바둑 도 본 친구 있어요? 바둑판 이거 전 몇 개예요? 둔 거 맞아? 야 19개 아니야 이렇게? 관심 안 가졌구나. 바둑만 듣기. 바둑판이 이렇게 19칸이라서 돌 놓는 개수가 361개예요. 알겠어요?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데 별로 관심은 없지? 그지? 19의 제곱은 361입니다. 외우고 있으면 좀 더 빨리 계산하겠지? 그것까지 체크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기본, 봐봐. 이것도 아까 이 88번 맥락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가지고 변형해서 만드는 거야. 그지?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한두 번 하고 나면 익숙해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막 선생님이 뭐 알지 했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나 모르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분위기상 너무 좀 그러면 이따 따로 질문하라고 했고 알겠지? 꼭 따로 질문해요. 쉬는 시간도 괜찮고 끝나고도 괜찮습니다. 지금 채점 안 맺지? 됐죠? 이따 이거 같이 풀어줄 거거든? 풀어주고 쉬는 시간 줄 거니까 그때 얼른 채점 매고 혹시나 미처 질문 못한 거 있으면 따로 질문해. 늦지 마요. 알겠어? 그리고 숙제 다 해오는 것은 채점 매고 질문할 것까지 체크해오는 게 숙제예요. 알겠죠?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우리 92번을 안 풀었나요? 92번을 안 풀어준 기억이네요. 92번. 자, 92번 같이 풀어볼게요. 92번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항식 파트니까 뭔가 다항식 공식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전개하거나 막 뭐 이렇게 하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풀어보면 당연히 못 풀지. 근데 경험상 이런 숫자들을 어떤 숫자가 메인이 돼야 될지를 좀 떠오르면 뭔가 느낌상 뭐가 좀 딱 보여요. 뭐 100 그런 거 눈에 안 보이나? 그치? 그러니까 좀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00일 같은 경우는 얼마 더하기 얼마예요? 100 더하기 1이에요. 그죠? 뭐 이것도 만 더하기 100 더하기 1 뭔가 이건 100 빼기 1 뭐 이렇게 딱 아주가 딱 맞아 떨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거에서 연상해서 푸는 거고 한 번도 안 풀어보면 어렵죠. 안 그래요? 한두 번 풀어보면 이거 숫자랑 공식이랑 이렇게 매칭시키던데 그럼 기억하에 푸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워요 당연히. 자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세팅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100이랑 뭐 만이나 이런 숫자들이 좀 귀하다는 게 알겠어. 그지? 여기는 100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세팅하면 좋을 것 같아. 뭐 9901 이건 얼마일까요 그러면? 만 빼기 100 더하기 여기 조금 어렵다 생각하기 그지? 조금 생각하기 어렵네요 여기. 여기가 좀 생각하기 어렵네요. 그죠? 그러니까 절반은 경험이 있어요 공부는. 자 100 빼기 1 그 다음 여기는 만 더하기 100 더하기 1.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번에 선생님 설명 들었으니까 다음에는 풀 수 있는 거야. 오늘 처음 해봤더라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아니 내가 그러면 배웠던 공식 중에 뭘 활용할 거지? 봤더니 100을 우리 수학하다 보면 웬만하면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100을 이렇게 T라고 취합 많이 하잖아요. 너희는 중학교 때는 A 좋아하나? 중학교 때는 A로 그렇게 많이 바꾸더라고 대문자.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T라는 문자를 많이 써요. 그 트랜스 그 치환한다는 의미로 그치 그 트랜스 T의 약자예요. 알겠어요? 야 우리 고등학교 된 의미로 이제 T라고 하자. 됐지 이렇게 T? 그러면 이 씌워진 식들이 T 더하기 1 T의 제곱 빼기 T 더하기 1 자 이제 보면 뭔가 딱 느낌이 좀 보이나요? 이렇게 우리가 배운 공식하고 닮아 있어요 뭔가. 그쵸? 그쵸? 얼마 이렇게 그죠? 여기는 T의 세제곱 더하기 1이야. 알겠어? 여기 빼기 아닙니다. 그거 공식 제대로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T의 세제곱 더하기 1이고요. 부호 조심해. 이렇게 부호 마이너스 있으면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괄호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실수 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머릿속에 우리는 봐봐. 공식에만 막 집중하잖아. 그럼 여기에 이거 t의 3승 빼기 1이야. 거기만 집중하다 보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마이너스 t의 3승 빼기 1 이렇게 많이 적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흔한 실수 아닌가, 보통?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통째로 바뀐 거니까 이렇게 괄호를 해주라 이 말이죠, 이렇게 뭔가. 이 실수 되게 많이 합니다, 은근히. 알겠어?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에는 뭐만 남아요? 2만 남아버리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처음엔 어려워. 처음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두 번 풀고 나면 경험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응용된 문제들도, 저거 본 것 같은데? 하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자, 88, 92, 99, 104번. 104번은 선택지가 잘못됐어요. 가끔 잘못된 문제들이 한두 개 있으니까요. 숙제하다가 좀 애매한 거 있으면 야, 솔직히 양심껏 선생님 번호 등록했다. 한 명도 없냐? 이건 좀, 야, 전화번호부에 내 번호 등록돼 있다. 지난번에 적어갔잖아. 와, 또 이건 처음이네, 또. 야, 그래도 한두 명 꼭 있던데. 실망이다. 야, 등록해서 그 이상한 거 있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선생님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하고 보내요. 알겠어? 알겠어. 다음에 또 물어볼 거다. 너도 안 돼 있어? 야.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여기가 8이 아니라 18이에요, 18. 답이 아마 5번인데 18이 없어서 애들이 당황했나 봐요. 근데 눈치껏 딱 보면 뭔가 오타 같아 보이지 않아? 안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선생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다 기본 소스가 뭐야? 합, 곱, 차 이런 게 기본 소스야. 그래서 조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뭐부터 구해야 돼? 저기 보이면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저런 걸 활용해서 곱까지 구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무조건 이 파트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들을 통분해서 끌어갈 수 있는 거고요. x 더하기 y, xy, x 더하기 y는 3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x 더하기 y가 3이니까 따라서 xy가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이용해서 이제 기본 소수 구하고 여기 변형해서. 공식 기억나죠? 다시 한번. 당분간은 선생님. 이렇게 당분간은 선생님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해가죠? 네. 3의 3승. 3의 3승도 외우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설마. 자, 그래서 답은 18이 됩니다. 자, 107번 넘어갈게요. 107번. 자, 이런 것도 왜 나오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악은 이걸 여기다가 어떻게 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 친구들은 최악이야. 그렇게 풀고 좋아하면 안 돼. 그렇게 풀고 막, 와, 계산 빡센데 나 맞췄어. 막. 아무 의미 없어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문제 의도에 맞게 공부해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꼴들은 당연히 어떤 계산들이 간단하다는 걸 알아야 돼. 합, 곱, 차. 이것들이 간단하니까 그런 것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두 개 합, a 더하기 b는 얼마냐면 루트 5 되겠고요. a 곱하기 b는 이거 여기 계산할 때 합차 쓰이죠? 그래서 2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구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차는 필요 없죠. 일단은 계산할 때 차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아니구나. 1이구나 여기가. 1이네. 1. 계산 잘못된 거 있으면 이야기해줘. 알겠지? 중간에. 네 눈빛 보고 알았어. 자, 그리고 여기서는 통분해야 되잖아요. 얼마 곱해야 돼요? 여기다가 b제곱. 원리는 이런 거죠.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분모는 a, b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분자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내가 왠지 공식을 안 써주고 싶은데 계산할 수 있겠어요? 방금 써줬던 공식이잖아요. 한 번 또 써주는 거는 자존심 상하지 않니? 계산해봐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8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지난번에 선생님이 잠깐 언급해 줬었죠?
이건 계산까지 마무리 해줄게요. 아마 계산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방금 아까 몇 번이었던가요? 99번이었나요? 거기랑 좀 유사한데 이제 5제곱이면 얼마 곱해야지 딱 짝이 맞아. 3, 2 이렇게 곱하는 게 딱 맞아요. 우리가 배운 게 3승, 2승까지는 잘 다루잖아. 그지? 물론 뭐 제곱, 그 다음에 1차 이렇게 곱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랑 이걸 곱하면 째가 나와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적어놓은 뭐 이거 못 구하면 그지?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 이걸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해야죠. 자, 그래서 그리고 전개해야겠죠? 전개하면 이렇게 해서 x의 5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y의 5제곱이 나와요. 그리고 요렇게 곱하면 x 세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또 남은 거 하면 x의 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남은 것들을 정리해주면 여기는 x 제곱, y 제곱으로 묶어지고 x 더하기 y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죠? 이쪽이 봐봐. 이쪽이 뭐라고? x 더하기 y의 세제곱 빼기 3xy x 더하기 y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쪽은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다고. 그죠? 선생님 다시 한번 공식을 다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 값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대입해서 이 값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y의 제곱이죠? 구하고 하면 얘만 남는다고. 그지? 얘만 남아 얘만. 그지? 그래서 일부러 공식을 다 적어줬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대입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숫자만 다 대입해서 요거만 남습니다. 얘만. 그럼 이항시켜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체크됐어요? 네. 113번 볼게요. 지난번에 이거 잠깐 봤던 거네. 이거 지난번에 선생님이 외우지 마라고 했던 공식 안에 들어있던 애인데 기억나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외우지 마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되게 쓰잘데없는 공식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3승 3개 있는 거. 이거는 원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3승 3개 있는 거. 근데 이제 문제집에 자꾸 나와. 그럼 풀다가 내가 선생님이 교육과정 아니라고 했지만 자꾸 안 풀리면 짜증나잖아. 그지? 그래서 시험 기간 때는 또 이상한 선생님들 낼 수도 있으니까 적어줄게요. 3개짜리 이렇게. 야, 생각해봐라.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면 당연히 어떤 애들이 여기 나오긴 하겠어요.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은 나와요. 그지? 그거랑 관련된 공식 이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바로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 야, 이거는 전개하면 항이 3개, 6개, 3, 6, 18 몇 개 나와 항이? 18개 나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외우라고 한 거야. 그냥 이런 거 유도 과정 안 해주고. 왜냐면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항 자체는 이렇게 4개밖에 남지 않아요. 외우라고 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교육과정상. 알겠니? 그냥 눈으로 봐주세요. 적고 싶으면 적고 알아서 하세요. 근데 공식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여기서 나름 그래도 귀한 게 하나 있다고. 귀한 게. 이게 다시 한번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중괄호 하고 여기가 2분의 1이 딱 붙고 여기가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 제곱 이렇게 딱 공식이 변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변형 공식인데 보니까 여기는 똑같고 이 부분만 어떻게 변형돼 있어요? 저 부분만 지금 이렇게 변형이 돼 있죠. 이 부분만 이렇게 변형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저 부분이 왜 저렇게 변형되는지를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름 왜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게 나중에 보면 문제 한 번씩 나오는데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A, B, 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들은 다 양수가 돼야 되죠. 그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0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볼 거예요, 나중에. 알겠어요? 인수분해 파트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는 0이 되려면 여기랑 여기 두 개 곱해진 게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A, B, C가 양수니까 이 세 개 더한 게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쪽이 0이 돼야 돼, 이쪽이. 근데 저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 근데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얘가 0이 돼야 되거든. 제곱수들 더해서 0 되려면 다 뭐 돼야 돼, 이것들. 다 0 돼야 돼, 0. 제곱수들은 항상 0 이상이잖아요. 그것들 더해서 0 되려면 얘네들이 0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고 해서 아 이거는 정삼각형이야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표정이 안 밝네.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자,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유도 과정 보여줄게요. 2분의 1로 묶어주고 A가 몇 개? A가 이렇게 두 개로 바뀌어 이렇게. A가 두 개 뻥 튀게 되고 B도 몇 개로 돼요? 이렇게 두 개 뻥 튀게 되고 C도 이렇게 두 배 뻥 튀게 되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하나 A 하나, B 하나, EAB 하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쟤가 A 빼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A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말고 B 하나, C 하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B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묶어지는 거고, 그치? 마지막으로 여기 요 A랑 C랑 이렇게 여기랑 묶어가지고 C 빼기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저 괄호 안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2분의 1. 그러니까 저거는 수학을 워낙 완전제곱식을 좋아해요. 워낙 완전제곱식을 좋아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되는 이런 것들을 되게 자주 다룹니다. 그냥 익숙해지세요. 그런 의미로 보고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제 할 수 있겠죠. 여기 그죠? 여기다 대입을 해주고 이거 여기다 대입해주고 선생님 C 빼기 A는 없네요. 두 개 이렇게 연립하면 뭐 구할 수 있어요? C 빼기 A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개를 더해볼까요? 더해보면 B 사라지고 A 빼기 C가 그죠? 두 개 더 있으니까 6이 나와요. 6. A 빼기 C가 6이면 뭐 C 빼기 A는 마이너스 6이겠죠? 어차피 제곱하니까 상관없을 거고. 그럼 알겠죠? 자, 질문한 거 마지막 문제다. 힘내, 얘들아. 힘내. 자, 114번. 여기는 봐봐. 제곱. 이런 것들이 쓰인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얘들아, 여기에서 문자에서 x, y, z를 다루고 있지. 그럼 너희들이 공식을 쓸 때 x, y, z로 쓰면 나중에 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줄게요. 여기다가 여기에 쓰이는 공식 자체를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적어줄게요. 됐니? 그러니까 일단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뭘 구할 수 있겠어요? 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공식이 이거라는 거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공식이 이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걸 응용을 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당연히 이게 쓰였을 것 같지? 이 꼴들을 볼 때. 그래서 빼기 2에 xy 더하기 y z 더하기 zx 이렇게 쓰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는 16, 그 다음에 여기는 10, 2 네모 이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저 네모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얼마예요? 그래서 저 값이 3이 됩니다. 따라서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는 얼마? 3 이렇게. 3. 선생님이 잘못 계산했네. 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지? 아무튼 맞네. 그치? 자,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해서 뭐 어쩌자고요? 눈치껏 봤을 때 보니까 얘를 구하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제곱해야 얘가 나오는 거야, 지금 꼴이. 그지? 그래서 얘를 또 한번 제곱해 볼까? 근데 공식 잘 써야 돼요, 이제 그러면. 자, 빨간색으로 생각해 줄게요. 여기. 그러면 x제를 제곱한 거야. 제곱 더하기 yz의 제곱 더하기 zx의 제곱. 이제 잘 들어. 자, 얘가 2배의 AB, 2배의 BC, 2배의 CA 이렇게 머릿속으로 위치로 기억을 하세요. 위치로. 2배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곱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지? 얼마예요 그러면? x, y제곱, z 이렇게 들어가지? 그리고 2배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z제곱 xy. 그 다음 2배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x제곱 yz.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하나씩 돌아가면서 x, y, z 중에 하나가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제곱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흐름이. 그래서 그럼 한꺼번에 깔끔하게 적으면 2배 x제곱 yz 더하기 x y제곱 z 더하기 x yz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저쪽이 이렇게 적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여기는 2의 x, y, z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자,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자, 아까 여기 이거 제곱한 거죠? 그래서 9는 그죠? 우리가 구하는 목표죠. 이게 목표 이게 우리가 구하는 목표야. 더하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니? 마찬가지죠? 문제 x, y, z 값 주어져 있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 주어져 있고 넣어서 계산하면 얘만 남아요. 그죠? 얘만 남아요. 집중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값이 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여기 114번, 115번까지가 숙제였죠? 네. 자, 체크해보고 잠깐 쉬는 시간 주고 진도 나갈게요. 알겠어요? 쉬는 시간 10분입니다. 쉬는 시간에 이해 안 갔던 거 있으면 따로 질문하세요. 알겠죠? 자, 수업합시다. 이제 나눗셈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 부분. 당분간 좀 너희들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진도를 빠르게 나가진 않습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좀 그동안 기본 공식들 같은 거 잘 암기하고 기본 내용들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 혹시나 해서 나 또 물어보는 건데 쉬는 시간에 혹시 내 전화번호 저장한 사람 있니? 없어? 없어? 한 명도? 야, 다 강제 저장시켜야지. 선생님 이름 기억하니? 네. 이름 기억해? 다행이다. 야, 나중에 나 문자 보냈는데 보고 막 누구야? 이럴 거 아니야. 저장해도. 자, 우선 이제 나눗셈 살펴볼 건데요. 너희들이 일단 나눌 때 나눈다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체크할게요. 알겠어? 자, 우선은 나눗셈은 숫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9를 뭘로 나눠볼까? 야, 9를 5로 나누면 9를 7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7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거부터 정리하자. 얘들아 3을 4로 나눴어요. 4로 나눴어.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일까? 나눌 수 있어요? 3을 4로 나눌 수 있나? 못 나누지? 나머지가 남아요.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쌤이 이것부터 물어볼게. 3을 4로 나눌 수 있나? 못 나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3을 4로 나누면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 너희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그 자연수로 나눌 때요. 그죠?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자세히 보면 약간 그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많이 봤지? A는 BQ 더하기 R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니? 그죠? A를 B로 나누면 몫이 이만큼 나머지가 R 리메인 나머지 이렇게 쓰는데 그 3을 4로 나누면 3은 이런 형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4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3이라는 의미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 저 그러면요. 저는 여기를 뭐 4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7 이렇게 쓸래요. 그럼 몫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7이겠네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 4 곱하기 1 빼기 1 그럼 이거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니? 고등학교 때 가르쳐 보면 이거 잘 모르고 있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눈다고 하면 그 조건들이 있는 거야. 조건들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썼을 때는 여기하고 여기에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 조건에 따라서 얘가 나머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조건 아는 사람. 몫의 조건. 나머지의 조건 아나요? 나머지의 조건? 나머지는 몫보다 작아.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작아야 되죠, 이거보다. 그죠?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사과를 나눠주는데 4명 있어, 4명. 그죠? 8개가 있으면 딱 2개씩 나눠줄 수 있는데 9개가 있으면 그 남은 1개를 4명한테 나눠줘, 못 나눠줘? 못 나누잖아. 그게 나머지잖아요, 원래 개념상. 그지? 그게 나머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사과가 3개 있어. 그러면 하나도 못 나눠주지. 그럼 몫이 얼마야? 내가 받게 되는 몫이 얼마야? 사과 3개가 있는데 4명이 있어. 내가 받게 되는 몫이 얼마야? 빵 개죠? 그리고 사과가 몇 개 남아있는 거야? 3개가 남아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몫은 0 이상이야, 0 이상.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있거든. 몫은 0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나머지는 이 B보다 작아야 돼요. 알겠어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다시 물어볼게요. 3을 4로 나누면 못 나누나? 그게 아니라 몫이 0이고 아무것도 안 돌아가잖아 우리한테. 그치? 몇 개가 남아있는 거야? 사과 3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나머지는 3이야. 더 못 나눠주니까. 이해 갑니까? 사실 너희들이 나눈다는 개념조차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은근히. 그래서 3을 4로 나누면 몫이 0. 그러니까 이 몫의 자연수로 나눌 때 몫의 조건은 0 이상이에요. 0 이상. 그러니까 나머지는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잘 알아두세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얘는 왜 마이너스 1이 나머지가 될 수 없을까요? 사과 나눠주는데 마이너스 1이 누구한테 빌렸어. 이런 개념이 있어? 없어. 그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식은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야. 이제 몫과 나머지 입장에서. 알겠죠? 명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을. 그래서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눈다는 개념을 쓸 거 아니야. 그치? 그거는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눈다는 거랑 조건이 달라요. 당연히 조건이 다르다고. 야, 숫자 나누는 거랑 식 나누는 거랑 똑같겠냐? 다르지? 정의 자체가 달라 완전히. 알겠어? 그런 것들 너희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미 배워봤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자, 아무튼 나눌 때 이거 기억해. 머릿속에 이렇게라도 기억했어요. 아, 여기 뭐가 있다. 이렇게 몫과 나머지 조건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되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다 저기 파고들어요. 알겠어요? 그거 기억하도록 하고. 자, 문제 풀어가면서 선생님 내용 설명할게요. 아무튼 나눈다는 게 생각보다 뭔가 얘가 약간 까다롭네 생각해두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쉽죠. 일단은 이런 것들은 봐봐. 나누라고 했는데 각자 이렇게 이걸로 나누고 이걸로 나누면 되고 딱 보아하니 어때요? 이쁘게 다 나누어 떨어지고 특별히 남는 것들이 어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려운 계산이 아니라 잘 봐봐. 이것도 한 놈씩 했는데 이런 것도 막 전개하지 말고 그냥 얘 먼저 정리하면 되잖아. 숫자만 봐. 숫자만. 얼마 남아? 이렇게 3, x 없어지고 y 몇 개 남죠? 2개. z 안 남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항상 한 놈씩 빼라고. 그럼 여기는 그냥 앞에는 그냥 3y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해주면 부호는 마이너스. 그치? 숫자는 2분의 5. 그죠? x는 3놈 남고 y는 없어지고 z는 하나 남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식을 식으로 나누는 거지만 어려운 나눗셈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거는 그죠? 우리가 중학교 때도 봤던 평범한 나눗셈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나눗셈은 조금 이상 야릇합니다. 좀. 63번은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할 수 있겠죠? 3개 있는 것 빼고 어렵지 않고 이제 옆에를 보면 여기 드디어 이제 나눗셈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식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식을 식으로 나눈다는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요. 이걸 우리가 A라는 식이라 그러고 이걸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건 식이니까 A, B, Q, R이 다 뭐야? 다 식이야. 식. 다 식들입니다. 근데 일단 봐봐요. 식을 나눌 때 어떤 개념들이 있냐면 만약에 X제곱이 있고 X의 3승이 있으면 일단 얘는 A로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지? 이해가죠? X3제곱은 X제곱으로 나눠지고 X제곱은 X제곱으로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이제 선생님이 잠깐 적어주면요. X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주고 이런 것들이 나눈다는 개념이잖아요. X 더하기 1에 제곱셈 편상 이렇게 썼어요. 2x 더하기 1 더하기 편상 이렇게 적었어요. 편상 이렇게 적었으면 자 위의 식을 아래 식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 그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쁘게 지금 변형시켜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눠지면서 여기는 뭘로 나와요? 이렇게 x 더하기 1로 남고 여기는 2가 남고 여기는 더 이상 뭔가 이렇게 꺼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가 나머지야. 얘가 나머지. 알겠어요? 얘가 나머지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기 좋게 적은 건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러면 봐봐. 얘가 어떻게 정리되냐면 x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몫이고 이게 뭐예요? 나머지인 거야. 식에서는 구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우리가 숫자를 예로 들어봐요. 숫자에서 3분의 7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3분의 3 곱하기 2 더하기 1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3분의 1이고 몫이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인 거야.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갖고 그 몫과 나머지를 정의한 거라고 우리가.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얘보다 작은 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숫자에서는. 그치? 근데 식에서는 봐봐. 식에서는 좀 다릅니다. 식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옆에다 적어보면 여기가 x제곱 더하기 쌤 이렇게 적어볼게요. 2차죠. 이번에는 비슷하게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x 더하기 3 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4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어때? 이 부분은 4로 딱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그런 식의 처리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위의 식을 얘로 나눈다면 몫이 4고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나머지는 아래랑 비교해서 숫자는 크기였잖아. 크기. 그지? 크기가 더 작은 나머지인데 여기서는 뭐가 기준일까요? 나머지는 얘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차수가 더 작으면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어요. 차수. 예를 들어서 봐봐. x제곱 더하기 1분에 2x제곱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1, 2에 x제곱 더하기 1로 바꾸고 더했으니까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변형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2가 나누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차수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나눌 수가 있어요. 같은 차수는. 알겠어요? 근데 차수가 더 낮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걔가 남게 돼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식이 남는 거라서 마이너스 같은 게 뭐로 올 수도 있어요. 나머지로 올 수도 있습니다. 식이 오는 거예요. 식이. 숫자하고 완전 달라요. 개념 자체가.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 정리합시다. 어떤 거 정리하는 거냐면 자, 앞에도 나와 있겠지만 은근히 너희들이 무시하지 말고 이걸 적으세요. 여기서 식을 나눌 때는 자, 지금 이 R이
이거의 차수 있죠, 차수. 나머지의 차수가, 이거의 차수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작아야 돼요, 작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볼게요. 간단하게. 뭐 x에 5승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선생님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x에 뭐 세제곱으로 나눈다고 하면 x의 제곱이 될 건데, 일단은 뭐 이건 나눠 떨어지니까, 자, x의 5승을 x의 3승으로 나누면 뭐 이게 몫이고 있고 나머질 건데,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최고차를 곱한 이 차수는 여기랑 차수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또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B하고 Q 있죠? 얘네들 둘이. 그러니까 B의 차수 곱하기 Q의 차수를 곱하잖아요? 차수를 더하잖아요? 곱하면 차수가 더해지죠, 이렇게. 그게 뭐의 차수랑 같아요? A의 차수랑 이렇게 같아져야 돼요, 이렇게 당연히. 이건 항등식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차수 3, 차수에 2 해서 더하면 5 나오죠? 이쪽이 서로 차수가 같아야 된다고. 차수가 다르면 말도 안 되잖아, 서로.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차수는 같아야죠. 이해 가죠? 그 차수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얘네들 둘이 차수 더한 게 여기랑 차수가 같다. 그리고 R의 차수는 여기에보다 차수가 낮다. 약간 차수가 기준이야, 다항식. 수의 크기가 아니라. 알겠지? 차수가 중요하다는 거야, 다항식. 자, 일단 그 개념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눈다는 개념을 숫자 나누는 거랑 비슷해요. 나누는 스킬 자체는. 이제 앞으로는 쓰지 않겠지만 처음에는 이런 거 씁니다. 처음에 우리 숫자 나눌 때 뭐 81 나누기 63, 6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 뭐 얼마 곱해가지고 점점 얘를 없애는 방향으로 막 가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차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누는 수의 맨 앞 차수부터 막 뭔가 곱해서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잘 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기 보면 자, x제곱 더하기 x 빼기 2인데 뭔가 곱해가지고 여기랑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만 봐, 여기만. 일단 뭘 곱해야 돼요? x제곱에다가 2x를 곱해야지 2x의 세제곱이래요, 이렇게. 그지? 그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없앨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서 그걸 여기다 하나씩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하나씩. 그러니까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적어준 거죠, 이렇게. 뭐 패턴 자체는 우리 숫자 계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걸 이렇게 빼준 겁니다. 여기 이렇게 빼준 거예요. 빼주면 이렇게 사라지고, 3x제곱 이렇게 쭉 남죠. 또 이렇게 뺐으니까 여기는 4x가 남는 거야. 이렇게 채워보면 이렇게 뺐으니까. 자, 근데 봐봐. 자, 이제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숫자가 똑같아. x제곱에다가 뭔가 곱해가지고 3x제곱을 없애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이렇게. 3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3 이렇게 적는 거야. 이건 다른 색으로 해줄게요. 이 과정은 더하기 3.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곱한 식이 바로 이렇게 똑같은 색으로 적어주면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돼요? 빼져요. 빼주면 여기는 이제 x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남는데, 자, 이제 내가 여기다가 어떤 거 이렇게 곱해가지고 x를 없애려고 하면 없앨 수 있어요? 없애려면 x분의 1을 곱해야 되는데 나눈다는 개념에서 우리는 다항식을 나누는 거, 분수식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이 식이랑 곱해지고 요거랑 더해지면 얘가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야. 아무튼 얘가 뭐라는 거예요? 나머지예요. 얘가 뭐예요? 몫이에요. 패턴 자체는 우리가 숫자 하는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이거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게 무슨 구조냐? 바로 이 식은 그죠? 요거랑 이렇게 두 개를 곱한 식에다가 요걸 더해져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몫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죠? 여기를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죠. 보면 알겠지만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어때요? 작죠? 그죠? 2차. 여기는 1차 이렇게. 몫은 얼마가 돼야 돼요? 2x 더하기 3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숫자랑 비슷합니다. 바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바로. 자, 여기 65번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기 오늘은 저쪽 숟가락지. 직접 한번 해보세요. 65번 한번 나눗셈 해보세요, 직접. 그리고 중간에 참고로 이거 설명해 줄게요. 얘들아, 잠깐만. 이거는 트릭이 있어. 어떤 게냐면, 잘 봐봐. 여기까지 해줄게, 선생님이. 여기에 보면 그 세제곱이 비어 있어요. 그죠?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0x, 왜냐면 빼줄 때 차수별로 빼지기 때문에 이거 남겨놓고 칸 써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더하기 0x 이렇게 남겨놓고 써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이렇게 0x 더하기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x의 4제곱을 없애야지부터 시작하는 거야. x의 4제곱을 내가 없애야지. 그럼 뭘 곱해야 될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처럼 계산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산 다 된 사람은. 그리고 계산 다 된 사람은 66번도 바로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니까. 연습해 볼 거면 여기는 60 몇 번이죠? 68번까지 지금 바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쭉 다 해보세요. 68번까지. 선생님 이거는 한번 지금 보면서 안 되는 사람 정리해 줄 거니까 안 되는 사람 바로 물어보세요. 68번까지 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보면 알겠지만 이제 나눌 때 여기 이렇게 2 빠진 거 있죠? 이렇게 차수 좀 부족한 거 좀 채워주세요. 웬만하면 처음에. 그 실수 안 하고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없으면 자꾸 빼먹어요. 이따 배울 조립제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런 것들은 0x가 있다라고 하고 처음에 푸는 게 좋을 거예요. 익숙해지면 나중에 빼고 풀어도 되고요. 그건 좀 주의하도록 하고. 자, 이제 여기 조립제법 아는 사람. 조립제법 뭔지 아는 사람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조립제가 만들었다는 거 알아? 이건 진짜 선생님이 옛날에 깜짝 놀랐어요. 수업하다가. 조립제법하고 이렇게. 조립제법 들어보면 당연히 이거 한자 조처럼 들리지 않냐? 그지? 아닌가? 뭔가 이렇게 막, 한 법 이런 의미. 어떤 애가 갑자기, 선생님 이거 조립제가 만들었나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무슨 개소리야, 이게? 무슨 조립제가 만들어, 이거? 근데, 갑자기 나도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도 내가 검색을 안 해봤어요. 검색을 다 했거든? 근데 어떤 블로그가 딱 뜨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조립제법 한 다음에 조립제, 괄호해가지고, 1800 몇 년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 무슨, 유명한 수학자로 정약용과 괴를 가지고. 이게 뭐지? 완전 상식이 파괴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읽어봤어. 한참 읽어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뻥인 거야. 한 중간쯤 읽었는데 완전 그럴듯하게 찾아봐 있어. 그것도 상당히 빨리 떠 이게. 그러니까 그 성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까지 읽다가 조립제가 만들었구나. 그럴 거 아니야. 그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냥 모르면 되는데 또 아는 척하다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등골이 딱 땀이 나는 게 내가 나중에 중간쯤 읽다가 조립제가 있었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 선생님이 나중에 너희들한테 가시다가 조립제가 만들었거든?
이럴 수도 있잖아, 사실. 그렇잖아. 야, 너희들 인터넷이 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해야 돼. 알겠니? 안 그러면 괜히 잘못 읽고 막 아는 척 하다가 뒤통수 쳐맞아요. 알겠어요? 조립제법은 조립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 근데 그 친구의 궁금증은 존중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궁금할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래요. 근데 여기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이것도 있는데 너희들이 이걸 하나 놓치고 있는데 조립제법 옆에다가 요거 딱 써놓으세요. 별표 해놓고 조립제가 아니라 조립제법은 이렇게 1차식이라는 키워드를 써놓으세요. 1차식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냐? 조립제법은 되게 유용한데 만능은 아니에요. 만능은 아니에요. 언제 쓸 수 있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어요. 1차식으로만.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 그리고 얘는 목과 나머지가 둘 다 구해줘요. 둘 다. 목과 나머지가 둘 다 구해집니다.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다음 파트가 항등식 파트예요. 항등식 파트를 가면 이거 적어놔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또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 정리. 근데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조립제법의 효율성이 좀 달라요. 나머지 정리는 똑같아. 나머지 정리도 1차식. 근데 얘는 나머지만이야. 나머지만. 그러니까 서로 활용되는 효용이 좀 달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 다항식을 나누는 스킬은, 나눗셈의 스킬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노가다. 아까 했던 거 있죠? 그냥 쌩 나누는 거. 그냥 나누는 게 이제 노가다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제약이 없죠. 그냥 나누면 되죠. 그냥 우리가. 그지? 그냥 나누면 돼. 이렇게 쌩으로. 그죠? 두 번째가 이제 나눗셈의 방법이 이제 조립제법이 있어요. 조립제법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런 나눗셈이랑 관련된 공식이. 서로 좀 달라요. 묘하게. 노가다는 만능이야. 일단은. 다 쓸 수는 있는데 되게 비효율적이죠. 하나씩 다 나눠야 되잖아. 그지? 앞으로 그걸 쓸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직접 나누는 문제를 내지 않아. 왜냐하면 수학의 목표가 그런 거 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관계를 풀어봐라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두 가지 많이 쓰게 돼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둘 다 1차식으로 나누는 걸 쓰는데 조립제법 뭐까지 구해줘요? 목까지 구해줘요. 알겠어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빠르게 구할 때 쓰는 겁니다. 배우겠어요? 또 나중에. 그러니까 그걸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조립제법을 보면,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는 나눗셈이 나오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왼쪽에서도 봐봐. 아까 앞쪽에서도 보면, 67번이 이렇게, 봐봐. 여기 얼마로 나누고 있어요? 1차식으로 나누죠? 그럼 이건 직접 나누는 것보다 뭘 쓰는 게 효율적이야? 조립제법. 그리고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립제법 쓰는 게 효율적이에요. 만약에 나머지만 구하면 나머지 정리를 쓰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것도 좀 구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조립제법은 일단 스킬만 알아두세요. 뭐 이거의 원리까지 설명하면 아주 깁니다. 이해 못할 수도 있고 그냥 스킬만 보면 간단해요. 자, 일단 보면 알겠지만 자, 요렇게 나눌 때 봐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보니까 앞에 뭐만 적어놨어요? 개수만 쭈루룩 적어놨습니다. 조심할 거는 아까처럼 2 빠진 거 조심해야 돼요. 2 빠지면 뭐 적어야 돼? 거기다가 0 적어야 돼. 잊지마 2 빠지면 0 적어야 돼요. 자, 그리고 x 빼기 2로 나누는데 봐봐. 여기에다가 x에다가 뭐 넣어주면 여기가 0으로 바뀌어요? 그 숫자를 여기다 적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이게 0이 되게 하는 숫자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기에 반대값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지. 이렇게. 이건 그냥 스킬이야. 스킬. 일단은 원리보다는 스킬이에요. 근데 분수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죠? x 빼기 분수 나오면 만약에 x 빼기 3분의 1 있으면 여기다 3분의 1을 적으세요. 3분의 1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x 빼기 3분의 1이 여기 있으면 x에다 뭘 넣어야 0이 되는 거야 여기가? 3분의 1을 넣어야 0이 되죠? 그걸 여기다 적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개수들은 분수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다항식에서는 분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나중에 이거랑 좀 비슷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패턴이 이렇게 돼요. 자, 3을 이렇게 내려, 이렇게. 3을 내려, 그대로 내려.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곱해요. 그럼 얼마죠? 6이죠? 이렇게 우리 곱한 수가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패턴이. 됐니?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제 또 더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또 곱해. 그럼 여기가 8이 돼요. 그럼 또 이렇게 더해요. 그럼 4가 돼요. 패턴 자체는 쉬워요. 8이 돼요, 이렇게. 그럼 3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적어주고, 자, 내가 지금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 되고, 그 나머지가 3입니다, 이렇게. 그 나머지가 3이고요. 자, 여기 있는 수는 몫을 말하는 건데, 이만큼이 몫이고요. 이만큼이 뭐예요? 나머지예요,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숫자니까 상수고요. 몫은, 얘가 뭐죠? 보면 차수가, 봐봐. 여기서부터 상수항,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차식, 2차식으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게 뭐예요? 몫이고, 나머지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제 이건 일단 스킬이에요, 스킬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몫이 여기 4x 더하기 4 이렇게 오는 거고 나머지가 3 이렇게 해서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다라고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좀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또 여기 있는 거 선생님과 같이 한두 개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1, 2 빠진 거 없나 체크해. 3, 4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주고. 자, 여기다 숫자 뭐 적어야 된다? 1 적어야 돼. 1 적어주고. 앞에 건 우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리고 이렇게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꺽쇠를 적어주는 게 나머지라는 표현이 좀 확 보여서 좋긴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몫이 얼마예요? 몫이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이 몫이고요. 나머지가 10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아까 이렇게 나누는 거다 효율적이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당연히 이걸 써야지. 직접 나누면 어때요? 약간은 지면도 좀 많이 들어가고 실수도 더 많고 그래요. 그래서 조리법을 언제 쓰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언제 쓰는지. 1차식일 때밖에 못 써. 알겠지? 1차식일 때밖에 못 써요. 자, 이것도 뭐 같이 해봅시다. 이것도 다 비슷한 문제인가요? 자, 이것도 이제 x 더하기 2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똑같이 하나 더 적어줄까? 이렇게 1, 2, 3, 4 여기다 뭐 넣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1 내리고 마이너스 2 0 되고, 그지? 0 되고 3 되고 마이너스 6 되고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0x 더하기 3 나머지 마이너스 2 이해된 사람은 아래 두 문제 마무리합시다. 이것도 아래 두 문제 정리할 시간 줄 거니까요. 풀 사람은 천천히 풀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빨리 푼 사람은 숙제를 하세요. 숙제를. 자, 어느 정도 따로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조리법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다음 층도 좀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이쪽 파트 문제를 좀 풀어줄게요. 좀 까다로워 보이는 문제 좀 선생님 몇 개 풀어줄 거고요. 일단 여기 좀 잘못 붙었어요. 제목이 여기 유형구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 나눗셈은 여기 이 목차가 여기 붙어야 맞는 거예요. 좀 잘못 붙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 그 116번, 117번, 118번 푸는데 대체 나눗셈을 쓰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질문을 한 거야. 그래서 봤더니 이제 116, 117, 118번은 그냥 우리 지난번에 곱셈 공식 응용하는 문제고요. 나눗셈을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눗셈 목차가 이쪽 119번 앞에 붙어야 돼요. 선생님이 편집하다가 잘못 붙였네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혹시 또 오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116, 117, 118번은 어떤 문제라고? 그냥 곱셈 정리 응용하는 활용 문제입니다. 이것도 숙제예요. 자, 일단은 여기 나눗셈 아까 배웠던 전형적인 나눗셈에 대한 문제고요. 122번이랑 121번도 뭐 직접 나눠서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잠깐만 121번 잠깐만 볼게요. 121번. 121번 나름 별표 해놓으세요. 나름 별표 해놓으세요. 자, 이거는 이제 121번은 은근 어려울 수 있는 게 뭐 다항식 B로 나누었더니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왔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나누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러면 이걸 푸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뭔가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접 나누는 것보다 항등식을 많이 이용해요. 이건 이따 또 배울 거예요. 근데 항등식이란 게 뭐냐면 일단 적을게요. 선생님 요거 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b로 나눈 거죠. b로 나누면 몫이 x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2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제 b를 찾아야 돼. 야, 쟤를 어떻게 찾지?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구조를 잘 봐봤더니 이 식을 x 더하기 1로 나누면 여기하고 여기 위치만 바꾸면 이걸로 나누면 b가 몫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없죠? 약간 생각을 바꾸면 내가 이걸 이렇게 b 더하기 이렇게 적었어 내가.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잘 봐봐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 우리가 얘는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2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까 몫과 나머지에 뭐가 있다라고 했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죠? 1차식으로 나누죠? 얘가 2죠? 그럼 1차보다 얘가 차수가 작은 거 맞나요? 작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도 얘는 얘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여나 여기가 x 더하기 3 같은 게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가 되지를 않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 너희들이. 나눌 때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이게 뭔 소린가 싶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이해하면 이쪽 수업 하나도 안 들어도 돼요. 이제 계속 풀어줄 문제들이 다 이건데 오늘 풀어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간고사 때 100% 시험에 냅니다 선생님. 이 관련된 문제를 100% 시험에 내요. 잘 들어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선생님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숫자를 먼저 보여줄게요. 7이 있어요. 7 있습니다. 7을 4 3 4 그냥 이렇게 정리해 놨겠다. 자, 선생님 이런 숫자를 적었어요. 11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을 4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나머지가 얼마야? 나머지가 4보다 작죠? 자격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야 내가 그럼 이 숫자를 이렇게 썼거든? 그러면 몫이 이고 나머지가 3이겠네? 물어봤어. 똑같은 수잖아. 그지? 그러면 11을 2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3이겠네? 물어봤어. 그럼 네. 라고 하면 안 돼. 왜 그럴까? 얘가 이 자격이 안 돼요. 그죠? 2로 나누면 3 자격 어떻게 돼야 돼요? 2보다 더 작아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이 필요하냐면 잘 봐봐. 이 3이라 그러니까 이 3이 2로 더 나누어지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3을 더 2로 나누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3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더 나눠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가 2로 묶어주고 4 더하기 1 이렇게 꼴을 바꿔야지 이제 2로 나누면 몫이 오고 나머지가 1이구나라고 이렇게 이런 제대로 된 계산이 나올 거야. 알겠어요? 아마 절반쯤 이해한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몰라도 돼요. 왜? 어려운 거니까.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모르면 나중에 더 물어봐도 되고 또 우리
학기 중에 다시 한번 더 공부해도 돼요. 아마 절반 정도는 이해하고 절반 정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왜?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거 잘 몰랐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 문제를 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거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해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자, 저런 맥락이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해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상관없습니다. 왜? 엄청 여러 번 설명할 거거든, 앞으로. 아무튼 이것만이라도 기억해도, 나머지 이제 만만하게 보면 안 되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이걸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 몇 차식이죠? 그럼 뭐 쓰는 게 나아? 조립비법 써서 몫과 나머지 구하면 됩니다. 제일 효율적으로. 알겠어요? 일단 그거 설명할게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사실 여기는 이제 뒤에 항등식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항등식 미리 설명할게요. x의 제곱이 있어요. 여기가 뭐 2x의 제곱 빼기 셈 x제곱이라고 적었어. 자, 식은 변형이 됐지만 여기랑 여기랑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똑같은 식이지? 그래 안 그래? 이거 같아 달라? 오른쪽 왼쪽? 같아. x에 3 넣으면 여기다 3 넣으면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지겠죠? 이거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항등식. 항상 똑같다는 거지. 그죠? 얘네들은 봐봐. 이렇게 적어놓은 표현식은요. 여기가 변형된 거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어떤 식이야 서로? 같은 식이죠 항상. 이거 기본 구조가 항등식이야 항등식.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는 개념으로 B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봐봐. 자, 봐봐. 여기랑 여기 곱해서 요거 나와야겠네. 안 그런가요? X랑 여기 3차는 없잖아요. 여기에 뭔가 곱해져서 X의 3씩 나오려면 여기 뭐 돼야 돼요? X제곱이 돼야죠. 그래야 X랑 X제곱 곱해가지고 X의 3승이 나와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여기 뭐가 와야 돼요? X의 제곱이 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빨리 구할 수 있는 거 상수 한번 볼까요? 상수. 여기랑 여기 2가 오고 6이 오면 여기서 상수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1이 있으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지 4, 2 이렇게 해서 6이 됩니다. 그죠? 나쁘지 않지 않나요? 괜찮지 않나요? 4 이렇게. 근데 가운데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 뭐 해볼까? 이걸로 해볼까? 1차? 1차식의 개수가 1이네? 여기 1차식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렇게 해서 4x 나오죠? 그럼 여기 x 나오려면 여기 몇 x가 나와줘야 돼요? 마이너스 3x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지? 마이너스 3x. 이렇게. 괜찮지 않냐? 이렇게 푸는 것도? 그러니까 이건 항등식의 입장에서 접근한 거야. 항등식의 입장에서. 항등식의 입장에서 접근해본 거야. 또 배워나갈 거니까 아무튼 체크해보고 121번 선생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체크해보고요. 자, 이제 122번 선생님 설명할게요. 잘 들어요. 이걸 위해 선생님이 밑밥을 깐 거야. 이 형식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고등학교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 유형이. 그래서 해설지 보면 막 돌아버리겠는 거야. 막. 뭐야 이거 왜? 근데 그걸 몰랐던 거야 나는. 몫과 나머지에 자격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야. 왜? 수업을 열심히 안 들었거든. 수업을 열심히 안 들었거든. 선생님이 약간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수업을 안 듣고 그냥 문제만 먼저 푸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기 보고 막 풀다 보면 풀리면 막 이렇게 풀다 보는데 제대로 이론을 공부 안 하니까 이런 거 보면 다 막히는 거지. 자, 아무튼 여기 볼게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거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fx는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조건 저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저렇게 쓰는 거예요. 수학은 표현하는 학문이거든요. 수학은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거야. 식을 문장으로 번역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뭘로 나누면 몫이 얼마다 나머지가 얼마다 라고 나오면 이렇게 일단 번역을 하는 거야. 일단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A를 B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알았지? 무조건 번역을 하는 겁니다. 번역을. 저렇게 적으면 돼요. 자, 이제 여기 볼게요. 자, 아래 라인 빨간색으로 볼게요. 그러면 fx를 3x 더하기 3으로 나누면 쌤이 한글로 쓸게요. 여기는
그 다음에 나머지 구하라는 거야. 나머지 구하라는 거야. 쟤를 어떻게 구해? fx를 모르는데. 근데 아까 했던 아이디어가 여기 있어요. 야, 이것도 fx고 이것도 fx잖아. 둘이 같은 식이잖아요. 항등식이야, 항등식. 얘랑 다른 식인가?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이에요. 그죠? 천천히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 여기가 뭐가 붙으면 참 좋겠어. 3이 붙으면 참 좋겠어. 근데 너희들이 여기다 마음대로 3 붙이면 되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3을 내가 이렇게 붙여주면서 3으로 다시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래랑 똑같은 형식의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3x 더하기 3이 됐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3분의 qx 더하기 r이 되면, 그럼 형식상 봐봐요. 여기랑 똑같겠네? 그죠? 똑같겠네. 그럼 뭐가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fx를 몰라도, 이 몫이 3분의 qx고 나머지가 r로 똑같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죠? 둘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같은 식이니까 변형해서. 왜 그렇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고등학교 때. 아주 환장은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트릭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줄게요. 자격을 생각하진 않았죠, 지금 우리가. 그치? 자격을 생각하진 않았는데, 지금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상수고, 이 R이 상수거든요? 여기도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상수인데, 서로 그런 조건들에 어떤 특별한 제약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고 풀어봐요. 선생님이 테스트 볼 때 100% 내는 문제입니다. 조만간 갑자기 선생님이 급습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알겠어? 조만간은 아니야. 거의 단원 끝날 때 봐요. 한 단원 끝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준비해, 알았어? 자, 여기도 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형식의 문제예요. 이거 잠깐 시간 줄게 한번 해볼래? 그러면 123번은 살짝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방금 말한 거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는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몫은 웬만하면 저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선생님 잠깐만 하나만 언급할게요. 얘들아 잠깐만 하나만 언급할게. 선생님 봐줄래? 제발 플리즈. 잠깐만 여기 봐봐. 보통 선생님이 지금 여기가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R이라고만 썼죠. 왜냐하면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죠? 상수니까 R이라고 쓴 건데 2차식으로 나누면 여기가 몇 차식까지 될 수 있어요? 1차식.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통 문제집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그 차이 알겠어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식이니까 X가 들어간 식이니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문제집에서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표현 좀 관심 가지세요. 여기서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냥 나머지는 R, 상수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거의 똑같은 형식이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보면 알겠지만 위에다 얼마만 있으면 참 좋겠어. 얼마를 곱하면. 여기다 딱 4만 곱해야지 아래랑 똑같아지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다 4를 이렇게 딱 곱해버리면 이 부분이 4x 빼기 3이 돼서, 좋아. 근데 식이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 건들지 않고 여기만 하면 딱 되는 거야, 여기는. 더도 말고, 그지?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봤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됨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몫은 4분의 qx, 나머지는 r이 되겠습니다. 124번은 그 적지 말고 선생님 설명 듣고 최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124번 어려워요. 잘 들어. 124번 선생님 풀어줄게. 자, 124번은
자, 일단은 fx 번역하는 겁니다. fx는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2구나.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근데 봐봐, 여기 좀 뭐가 좀 다르죠? 여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x가 붙어 있어요. 문제가 확연히 달라진 거야, 이제. 아, 이건 뭐지? 그럼 일단은 적어볼게요. fx를 적어보면 x 더하기 2분의 1 qx 더하기 2x라고 적어야겠죠. 당연히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구하는 목표가 뭐냐면 내 목표는 fx란 이 식을 2x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되고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라고. 나머지. 그죠? 아, 이거 뭔가 좀 특이해. 근데 이제 잘 들어봐. 그나마 얘랑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여기랑 어떻게 둘이 서로 똑같은 식이잖아. 그지? 근데 보니까 얘랑 그나마 관련 있는 애가 여기야.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되겠어? 여기다 2 곱하면 2x 더하기 1 나오고 2 곱했으니까 2로 나눠주고 x도 뒤로 끄집어 내리고 그러면 비슷한 꼴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한 거야. 2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이 x도 뒤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x 2분의 1 qx 더하기 2x. 자, 좋았어.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되겠어.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될까요? 나머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답을 보면 아니라고. 답을 보면 아니야, 이제. 답을 보면 아니에요. 이게 돌아버리는 거야, 고등학교 때 내가 처음에. 야, 이거 어렵구나, 여기. 쉬운 파트가 아니구나. 자, 수업 열심히 들은 학생들 알겠죠? 왜 이게 나머지가 아닐까요? 2를 나누면 얘가 왜 나머지가 아닐까요? 자격. 내가 1차로 나누죠? 1차로 나누고 있으면 얘가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가 상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EX라는 값이 2x 더하기 1로 더 나누어진다 이 말이야. 나눠보면 2x 더하기 1 빼기 1 해서 이해 가요? 더 나눠진다고 얘가. 그래서 그런 걸 만들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 여기다 더하기 1을 했거든요. 왜 했냐면 여기랑 똑같은 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기 1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어떻게 돼요? 여기랑 더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x의 2분의 1 qx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됐습니다. 비로소. 자, 이제 봐봐.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 선생님 나머지가 왜 음수죠? 식은 상관없다고. 식은 식이 오는데 숫자가 아니야. 알았어?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눌 때는 자연수가 나머지가 돼야겠지만 식은 그냥 식인 거야. 식. 그죠? 그리고 1차식 상수 자격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많이 물어보세요. 환영합니다. 알겠어요? 몇 명이나 이해할까? 어려워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거 진짜 몰랐어. 돌아버린 줄 알았어, 진짜로. 아무튼 선생님이 최대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가지고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깊이 있게 생각해봐요. 그 1파트에서 여기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수학 잘하는 겁니다. 저거 전기하게 못 주는 아, 그러니까 요거 통째로 이게 몫인 거야, 이 항이. 이게 A면, 그 꼴이 이런 거죠. 꼴이, 여기가, 봐봐, 이게 A, B, 그 다음에 C, R, 이걸 알아내는 건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이제 나머지 R인 거죠. 이렇게 통째로. 그죠? 그러니까, 요거 통째로 A에다 B를 곱하고 요게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몇 번 또 다음 시간에 또 풀어볼게요. 괜찮아. 이것 빼고는 안 어려워, 얘들아. 다행히 이것 빼고는 안 어려워.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아, 이거 어렵다고 지금 약간, 뭐지? 포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잘 몰라도 돼요. 극히 일부예요, 일부. 공부하다가 선생님 어려운 거 설명했다고, 아이, 잡거든. 이러고 하지 말고, 뭐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지. 내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했던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되게 쿨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나오잖아. 그러면 넘어갔어, 난 그냥. 쿨하게. 에이씨, 나중에 알 수 있겠지. 에이씨, 넘어갔어. 언젠가 알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알게 되더라고요.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고 알 수 있는 것부터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 조립제법에 대한 건데요. 지금 여기 126번도 이제 별표를 해놓으세요. 내가 미안한데 어려운 거 안 한다고 했는데 우연찮게 또 어려운 게 여기 이렇게 깔려있네. 자, 여기다가 밑줄 빡 치고, 예, 조심 써놔, 조심.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아까 쌤이 언급을 덜 했어요.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게 조립제법이라고 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1차식의 개수가 1일 때만 쓰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혹시 앞에다 적어놨던 거에다 다시 돌아가서 적어놔. 조립제법은 1차식일 때 쓰는 게 맞는데 엄밀히 따지면 1차식의 이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만 쓰는 거야. 1일 때만 써요. 방금 우리 풀었던 거랑 연관돼 있어요. 개수가 1일 때만 쓰는 겁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이때는 못 쓰잖아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게 여기서 응용되는 거예요. 못 쓰는 게 맞는데, 잘 봐봐. 아까 이걸 자세히 보니까, 요거랑 조금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았잖아. 서로 연관이 있거든. 그러면 내가 얘를 나눌 때는 조립법을 못 써. 근데 얘를 나눌 때는 조립법을 쓸 수가 있어. 아까 분수 상관없다고 했죠? 아까 질문 잘했네, 그 친구가. 그지? 예. 그러니까 얘는 못 쓰는데 얘는 쓸 수 있어. 근데 아까 방금 우리 풀었던 문제에서 이걸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이걸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 배웠었잖아. 그지? 변형해서.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3x 빼기 1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원칙상으로는 조립제법으로 못 씁니다. 근데 얘는 쓸 수 있는 거야. 왜? 최고차가 1차니까. 여기다 뭐 넣어야 0 되죠? 3분의 1. 그럼 볼게요. 3, 마이너스 1, 6, 2라고 적고요. 자, 3분의 1을 적었어요. 이렇게. 3 내려오고 곱해서 1. 그죠? 0. 그 다음에 3분의 0.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3x의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라는 이 식이 x 빼기 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3x 제곱 더하기 0x 이거 적어줄게요. 선생님이 실제는 안 적습니다. 더하기 4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이렇게 1차식의 개수가 1일 때 쓰는 거야.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고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수단을 아까 배웠잖아. 우리가 얼마를 곱해준대요? 3을 곱해준대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변형해서 조립제법은 여기까지밖에 못 구하지만 3x 빼기 1로 바꾸고 여기를 3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또 이쁘게 개수가 딱 이렇게 들어맞네. 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몫이 이거고 나머지 자격에 문제 없고 그래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방금 왜 이걸 했는지 알겠지? 그 설명한 이유가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항식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고통스러웠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야 저번은 양반이었구나. 그죠? 이 다항식은 나눗셈부터가 진퉁이에요. 이게. 곱셈까지는 곱셈 공식 그까짓 거면 그냥 시간만 있으면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내용까지 정리하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 잠깐 줄게요. 알겠죠? 쉬는 시간 잠깐 주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우리 7시 10분까지 쉬도록 할게요. 좀 이해 안 갔던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일단은 7시 10분까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다 들어왔죠? 자, 오늘 수업은 127번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문제 풀 시간 줄게요. 어려우니까 좀 정리하고 질문할 시간 줄게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는 이 파트가 다 끝났으니까 숙제입니다. 선생님 지금 일부러 좀 약간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한 1, 2주 정도는 천천히 나가고, 그 다음에는 부자별게 빨리 나가진 않아. 알았어? 아무튼 어려우면 이야기 언제든지. 당분간은 좀 천천히 나가고 좀 적응하면 조금씩 속도 낼 거니까요. 보도록 하세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다항식 fx를 저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럴 때 a, b, c, d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아까처럼 둘이 같은 식이죠? 둘이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둘이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선생님 항등식 오늘 다 설명했네.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 없겠네. 항등식이야. 첫 번째로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아니,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돼요. 5가지 되나? 그 중에서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조립제법에 지금 딸려있지? 그 조립제법에 대한 풀이가 있는데, 그건 해설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보면 뭐야?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이 이해할 만하게 항등식으로 먼저 설명할게요. 항등식은 둘이 똑같은 식이야. 그러면 비슷한 관점을 쓸 수 있어요. 잘 봐봐. 여기에서 3차 나와 안 나와? 맥시멈 2차죠? 맥시멈 2차요. 맥시멈 1차야. 최소한 여기는 같아야 되지 않겠니? 그거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 x의 3승 a. 그치? 그 a 얼마야? a 얼마야? a 3이에요, 3. 이거는 구할 수 있네요, 최소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게 항등식의 개념이에요. 항등식에서는 양쪽의 식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꼴로 만들어서 막 개수 맞춰보거나, 또는 봐봐. 둘이 항등식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으면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니? 왠지 막 1 넣어보고 싶지 않아? 1 넣어보면 괜찮지 않아요? 1 넣어보면 여기가 다 뭐가 돼요? 싸그리 0이 되죠, 0. D만 남어. 같은 식이니까 여기다 1 넣어도 어떻게 돼요?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 이해 가니? 그죠? 그래서 1 넣어보니까 D가 남고 1 넣어보니까 3, 4, 5, 6, 7, 8. 8. D는 얼마? 8. 벌써 2개 구했네. 그치? 이제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요. 2개 이렇게. 2개 남았어. 어떻게든 구할 수 있겠죠. 좀 무식한 방법을 취한다고 하면 싸그리 다 전개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죠. 이제 이게 개수비교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은 목표가 몇 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안 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얍삽하게 x에다가 나는 2를 넣어보기로 했어. 2를. 자, 우리 지금 a 구했어요. a 얼마였죠? a 3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 얼마였죠? d 얼마였죠? d가 8이었어요. 저 b하고 c 어떻게 구하지? 이제 선생님이 다 전개하는 건 좀 무식해 보여서 x에다가 2 정도를 넣어보기로 했어. 2 정도. 그러면 봐봐. 2 넣어보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다 이렇게? 다 1이 돼요. 나쁘지 않아. 그치? 나쁘지 않아. 그래서 아까 3이었으니까 여기서 계산해보면 3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도 구했죠? 8로 8. 이게 8 24 8 더하기 4. 일단 계산 안 하고 일단 적어놓을게요.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넣어서 적절한 숫자가 여기가 덩치가 안 커지면 좋잖아요. 거듭제곱이. 아까 이미 1은 넣었고 2 넣어봤고 0 정도 넣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0 넣으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그렇게 크지 않잖아. 다른 걸 넣어도 되지만 내가 일단 추천하고 싶은 수는 0이야. 0. 0을 또 넣어봤어요. x에 0을 넣어봤어. 0을 넣어봤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b, 그 다음에 빼기 c, 그 다음에 더하기 8은 0 넣었을 때 값이니까 1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봐봐.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면 b, c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겠죠?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여기서 문제는 조립제법을 의도하는 문제지만 일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이해해봐야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 괜찮나요? 이렇게 구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항등식의 입장에서 풀어본 거예요. 항등식의 입장에서 뭐 개수나 수치, 개수비교법이나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수치대입법 같은 걸 활용해서 둘이 같은 식이라는 맥락에서 풀어본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습관화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푸는 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더 추천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조립 해설을 보면 좀 이해 안 가는 풀이가 하나 있는데 해설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3, 2, 1 그 다음에 뭐 1 딱딱딱 하고 1 또 여기다 이렇게 해서 1 딱딱딱 해서 딱 해서 이건 D, C 뭐 이런 해설이 있어요. 보면 아이씨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친절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는 해설은 좋은 책이야. 책을 사려면 그 책을 사세요. 그게 없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있어. 완전 해설 다는 사람이 완전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 애들이 여기 DC 이게 어떤 건지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왜 이런 거냐면요. 설명해 줄게요. 해설에 이런 설명이 있는데 우리 책은 어쩌려나 내가 해설까지 체크해보지는 않아서 싸가지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를 이 fx를 x 빼기 1로 이렇게 묶어볼까요? 여기를 x 빼기 1로 묶어보면 여기에 주어진 식이 x 빼기 1 중괄호 해주고 a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의 x 빼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c 닫고 더하기 d가 나와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 주어진 fx를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뭐라는 거예요? d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d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fx를 뭘로 나눈?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다. 그거 우리가 조립표법으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봐봐. 여기서 이제 3, 2, 1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1 넣어서 3, 그 다음에 3, 5, 7, 7, 아이고, 8, 됐죠? 그럼 D는 얼마라는 거죠? 8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두 번째로, 얘가 몫이죠? 그럼 이 식하고 여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같은 식인 거야. 그치? 이게 몫이니까 이것도 몫이거든. 둘이 같아. 내 말 이해가지? 이게 몫이야, 몫. 이게 몫이고, 3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7이 몫이고, 이것도 똑같이 전개해보면 그렇게 나와야 된다. 이해가지? 그러면, 여기를, 이제 여기랑 쌤 이렇게 친 부분하고 이렇게 친 부분하고 같은 식인데, 여기를 또 x 빼기 이렇게 묶어봤더니, 중괄호 또 해주고, a에 x 빼기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몫을 우리가 x 빼기 1로 나누면 또 새로운 몫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c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몫을 x 빼기 1로 나누면. 그러니까 내가 얘를 또 어떻게 돼? 얘를 또 x 빼기 1로 또 나눌 거야. 또 이렇게. 이거 또 나눠야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3 나오고 3, 8 나오고 15 이렇게 나오죠. 15 이렇게. 그럼 이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이 C가 나머지인데 그게 15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죠? 이제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또 나아가서 이제 이 부분하고 어떻게 돼요? 또 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이게 비로소. 그럼 여기를 또 다시 뭘로 해줘? 이렇게 1로 또 나눠주면, 그러니까 x 빼기 1로 나눠주면 3.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서 11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는 더 할 필요 없이 이렇게 a 몫이 되고 11이 나머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설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이거 설명 없이 이것만 써져 있는 해설이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D, C, B, A. 뭔 소리야? 알 수가 없지.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공부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최악의 공부가 뭐냐면 예제에 이 문제가 딱 있어요. 해설 봤더니 이렇게 놓고 딱딱딱 풀었어. 아무것도 이해는 안 가지만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있어서 똑같이 써서 풀었어. 답은 딱 나와.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나중에. 이게 이제 최악의 공부야. 중학교 때까지는 되죠. 왜냐면 그래도 기억이 오래 남아서 어떻게든 풀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이게 뭐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게 구별이 안 돼요. 나중에 문제 풀려고 하면. 그래서 나중에 그냥 따라가지고 그대로 풀다 보면 그냥 망해요. 최악입니다. 최악. 알겠어요?
고등학교 때는 쌤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던 거 뭐였죠? 공식 기억 안 나면 앞에 열어보고 공식 보고 문제 푸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앞에 예제 봤더니 똑같이 따라 풀어. 물론 중요한 과정인데 아무 영혼 없이 따라 풀면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알겠어요? 아무튼 쌤이 이거에 조립제법으로 푸는 풀이가 있고 그냥 푸는 풀이가 있는데 이렇게 풀러도 돼요. 근데 단 이해는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느 정도 이해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 잊어먹었으면 얼마든지 쌤한테 다시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금요일날 이야기해줘야겠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고 나면 이렇게 녹화를 다 해둬요.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우리 학원 사이트에 가입하면 이 수업 듣는 친구들은 그 녹화분을 다시 재시청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내가 좀 피곤해서 못 들었다. 그러면 숙제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럼 다시 이제 듣고 공부해보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 아무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그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숙제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할 시간 주도록 할 거니까요. 어려운 것도 질문하고 그 조립제법하고 방금 했던 문제 연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문제 6문제 많이 뽑으려다가 6문제 정도만 체크했으니까 이따가 연습해봐요.